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저는 아동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직업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때 정말 화도 안 내고 잘 알려주는데요. 정작 4살 제 아이를 키울 때는 욱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전에서는 잘 안 되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욱할 때 참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사연을 네, 보내주셔서 제일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진료실에서 네네. 진료실에서건 뭐 어디 밖에 그치. 나가서건 뭐 강연을 가서건 어. 꼭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진짜 소아정신과 의사쌤들은 다 애 잘 키우세요? 뭐 쌤 화 안 화 안 내세요? 내세요? 그럼 쌤은 소리 지른 적 없으세요? 근데 나도 궁금해. 나? 어때요? 마음에 손을 얹고 그저께 야! 이렇게 한 번 했어. 근데 제가 야라고 한 게 이번 처음이었어요. 네? 우리 아들도 좀 놀라고 나도 하고 나서 놀랐어.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씹어 먹는 약이었어요. 그쵸. 그거 이제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막 갖고 놀다가 클레이로 막 그걸 한 거예요. 약을. 그러니까 더러워지잖아. 못 먹지. 먹였는데. 부를 때도 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는 이렇게 샤우팅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쵸, 그런 적은 없죠. 진짜 한 번도? 아직 대단하다. 어리니까. 4년 동안 참았다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방금 참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아정신과 의사여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점은 일단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알잖아요. 맞아. 그리고 울거나 때렸어도 얘가 이럴 시기라는 걸 알고 그 행동 자체를 보지 않고 약간 행동 이면에 얘가 왜 이러는지를 이해가 되니까 사실 그렇게 화가 나거나 답답한 순간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렸을 때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아이가 조금씩 이제 커가면 분명히 아는데도 때를 쓰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또 엄마를 시험하고 좀 약간. 이런 게 생기니까 맞아. 욱하는 순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나를 조절할 수 있는 팁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되게 쉬운 거 맞죠? 선생님 운전하시죠? 네. 모두가 이제 아는 거 바로 신호등. 오. 신호등을 이용해서 욱하는 거를 조절하는 법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호등. 네, 빨간색 뭐죠? 멈춤. 네, 노란색, 애매. 초록색 가라.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쉬워요? 네, 내가 욱했다는 걸 눈치를 챈 순간 스스로가 신호등을 딱 떠올려요. 빨간 불이냐 노란 불이냐 현재 상황이 초록색 불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욱이라는 게 마음속으로 이것도 있지만 야 이것도 맞아, 있고 맞아. 야 집어넣는 이것도 거. 있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순간인지 스스로가 이제 알아채야 돼요. 이제 그때 신호등을 떠올리시는 건데 우선 집어 던졌어. 헉, 빨간 불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지. 무조건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급하게 가다가도 신호등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딱 봤는데 빨간불이다. 그러면은 급정거를 하더라도 멈춰야 되겠죠, 우선. 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맞아요. 내가 조금 휘청하더라도 멈추는 게 그렇죠. 빨간불에서는 맞습니다.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유 없이 화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었든지 아니면은 뭐 양치질을 시키고 있었다든지 식당 같은 데를 갔는데 아이를 조용히 시키고 있었다든지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혹은 아이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동 혹은 공격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빨간불이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건 무조건 멈추시는 겁니다. 어떤 좋은 구실이 있어도 그때는 멈춰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추는 것이 네.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밥 먹는 거 이때는 못 멈추세요. 먹여야 되니까. 먹이고 빨리 다음 스케줄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근데 먹이는 순간에도 것도 이제 조금 뒤로 하고 그쵸. 일단은 이 상황을 멈춰야 된다. 그렇죠. 내가 빨간불이니까 내가 밥을 잘 먹이고 싶다고 막 애 입을 벌리고 막 집어넣고 있어. 휴식 그릇을 던졌어. 나 그런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먹고 있어. 근데 그때는 멈춰야 되는 멈춰야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는 딱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빨간불. 자, 그러면 다음 노란불로 가볼게요. 우리가 신호등에서 노란불을 보면은 어떤 그게 의미를 하나요? 빨간불도 될 거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 네네네. 이런 신호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노란불이 우리는 보통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노란불을 거의 보는데 좀 차선이 복잡한 곳에서는 다양한 신호를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거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주변 상황을 함께 보고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가는 게 맞을지 멈추는 게 맞을지 만약에 거의 그 건널목을 건너는 순간에 노란불이다 하면 가는 게 가야죠. 낫겠죠. 맞아. 근데 좀 많이 남았는데 노란불로 바뀌었다 하면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하겠죠. 이제 그것처럼 뭔가 내가 욱했어요. 이게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저께 저거 한 것처럼 내가 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긴 했지만 하던 행동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내 행동에 좀 놀라긴 했어요. 제가 야라고 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게 아이가 공포심을 겪진 않았고 현재 행동이 멈춰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때 판단했죠. 아, 이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방향은 계속 가되 좀 톤을 바꾼 거죠. 스스로 먼저 알아차린 다음에는 현재 상황, 내가 하고 있는 것의 목표, 내가 뭘 하려고 했었지? 지금 내가 얘를 부른 게 뭐 때문이었지? 나의 감정 상황은 맞아요. 어떨지, 맞아요. 이것도. 내가 스톱을 할 수 있을까?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표로 갈 수 있을까? 네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욱하면은 내가 뭘 가르치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그걸 이걸, 까먹게 돼. 까먹어요. 그리고 또 너무 급할 때 예를 들면 애를 야 이렇게 붙잡았어요. 이제 세게 잡았을 때 얘가 아픈지 뭐 이런 것들 가졌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먹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욱하는 순간이 왔다. 그러면은 앞에 것들을 막 결론 지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커서 끝까지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속도가 붙은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나도 점점 화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멈추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빨간색, 노란색 이건 이해 갔어요. 초록색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욱했는데 초록색이 좋은 거잖아요. 욱했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욱한다는 게 좀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뭔가 내가 하고 있는데 꼭 그거는 욱이 아니더라도 이게 맞나? 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내가 아이를 훈육을 하고 있었어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했는데 애가 막 울어요. 괴로워 보여.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잘못했나? 근데 초록불이야. 그러면 계속 가도 되는 거죠. 이게 초록불인데도 빨강불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아를 하실 때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그것도 이제 빨간, 노란, 초록을 잘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야! 이랬잖아요. 저한테는 파란불이거든요. 그렇죠. 초록색 불. 나 스스로를 조절하는 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은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이제 빨강, 노랑은 멈춰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멈춰야지. 아주 쉬운 건데 행동하기에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머리로는 떠오르는데 네. 화는 계속 나고 있어. 그렇죠. 네네. 이거 어떻게 멈춰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쉽고 근거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랑 불안 조절 이 두 가지에서 실제 정신과 진료실과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면서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 바로 복식 호흡이에요. 사실 우리의 감정은 신체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우리 화가 나면 어때요?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숨도 가빠지고 막 손이 떨리시는 분도 있죠. 너무 심하게 화나면. 우리 불안할 때도 그렇잖아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도 신체적으로 증상이 오지만 반대로 신체를 조절하면은 감정이 이완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폐호흡을 하잖아요. 복식 호흡은 말 그대로 배를 이용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건데,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를 빵빵하게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일부러 크게 내는 거예요. 이제 튜브처럼 배를 조금 내미는 연습해야 돼. 이것도 많이 안 해보신 분은 처음에 힘들어요. 그래서 배를 넣고 멈춘 다음에 이거를 천천히 한 5초까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내뱉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놓고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이었을 때 내가 빨간불인데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있어. 그러면은 자, 같이 해봅시다. 조금 이완된 느낌이 있죠. 요가나 명상에서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진료실에서도 분노나 불안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매일매일 연습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조절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손 선생님도 사실 애가 3명이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욱하는 순간이 많죠. 1 곱하기 3이 아니라 뭐 3의 3승배 그렇죠. 약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근데 이제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욱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상황이 3배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보면서 이걸 복식호흡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죽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복식호흡을 하더라도 조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네. 다른 방에 가든지 화장실에 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환기를 하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쿨링 타임이라고 또 불러요. 네. 그러니까 열이
막 나잖아요. 네. 그걸 쿨다운 시키는 시간. 네. 그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호자분들이 그러면은 뭐 상황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아이한테도 이제 언급을 해줘야 그리고 되겠죠? 저한테도 네. 생각하는 시간을 맞아요. 갖고 내가 아이 나와가지고 얘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겠다도 생각을 해야지 이게 네, 말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할 시간도 보고 음. 또 주변에서 입을 터는 사람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은 팁이네요. 네, 오늘 좋은 것 기억하실 거 신호등 빨강, 노랑, 초록 그 다음에 복식호흡 그리고 세 번째 쿨링 타임까지. 꼭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